거기에서 평생 학습 지표 또 지수와 관련된 논의를 하는 자리였고요. 거기에 EU 관계자들 그리고 ILO 관계자 또 UNDP 관계자, 유네스코 관계자, OECD 관계자 다 지표 작업을 했던 실무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표와 관련해서 다 말씀들 하시는데 정말 지표라는 단어를 가지고 동일한 얘기를 하는가 싶으면 꼭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지표에 대한 공통된 그런 생각을 갖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표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저런 정량적인 거, 정성적인 것만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볼 텐데 그것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는 일이 정말 간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바꿔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또한 했습니다. 역시 간단하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표나 지수와 같은 것에 대한 사유를 계속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실천이라고 한 것도 조금씩 뭐가 좀 더 체계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주는 평가 뭐라고 하든 또 지표가 만들어지고 지표에 따르는 이런저런 질문이 나오게 되고 그에 따른 정량 자료, 정성 자료들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이 한 번에 다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나 그건 절대로 불가능하고 모르겠습니다. 위에 계신 신임만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점점 어느 방향으로 개선해 가는 도리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사실은 제가 그 의뢰를 받았을 때 한 번 한 번 여쭤보고 막 그러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수 교수님이 처음에 인사 말씀하시면서 평생학습 도시가 등장을 하고 그래서 엄청난 연구물들이 쏟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후원 기관으로까지 참여하게 됐다 학회가 그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있고 각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있고 또 평생학습 도시협의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계에서 그렇게 많은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왜 우리의 담론은 자꾸 이렇게 우리끼리만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질까요? 왜 그럴까요? 일단 이예수 선생님이 말씀을 아까 하셨으니까 담론이 우리 평생교육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어려워요. 오히려 그게 더 낫었을지도 모르는데 선무당이 살아간다는 것도 있더라. 오히려 평생교육계에서 전문성이 붙여서 제 목소리를 낼 때가 되었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제가 부정문 인적자문입니다. 그 인적자문 학문의 성장서가 이렇습니다. 성과 패러다임과 학습 패러다임 간의 논쟁을 먹고 살았다. 논쟁은 학문 성경에 이끌어오긴 했지만 그러나 요즘은 그렇게 모든 것을 성과 패러다임 구성으로 하지는 않는다. 서로 간에 절충 치료하다. 이런 점에서 성과 패러다임으로 모든 것을 평상식 뜻을 재단하고 그럴 때는 때로는 우리 쪽에서는 학습 패러다임의 목소리도 내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왜 지금 말씀은 평생교육 동네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당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선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훨씬 더 전문성을 담보한 그런 이야기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지금
정부 부처에서 평생학습 얘기 안 하는 부처 없거든요.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전문성을 가지고 담론을 주도해 나가야 되는데, 제 질문은 왜 그렇게 안 되고 있는지 사실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제 그건 질문으로 남겨두겠습니다. 같이 생각해 봐요. 사실 거기에 무슨 뭐 정해진 답이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흔히 각 지역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서서 평가를 할 때, 그 문석준 회장님도 잠깐 언급하시고, 우리 박성경 선생님 발표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 취미 교양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일까요? 정말 문제일까요? 그게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되짚어서 생각해 보는 거죠. 과연 그게 문제일까요? 만약에 시민들이 거기 프로그램에 들어오지 않아도 그 프로그램을 만들까요? 그 프로그램을 만든 분들이 나오셔서 삶의 활력을 가지게 되시고, 그걸 계기로 해서 여기저기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동해 가신다면 과연 그 마중물로 그게 나쁜 걸까요? 어떻습니까? 특정한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분류하고 6가지로 지금 분류하는 정해진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틀이 고정된 영역들일까요? 어떨까요? 어느 것을 하든지 시민 참여 교육의 방식으로 풀어갈 수는 없을까요? 아마도 그럴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왜 스스로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들어와서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데 그걸 문제라고 그럴까요? 그 이면에 우리의 무슨 생각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해보신 우리 두 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평생교육을 시작했을 때는 취미교양 위주에 대한 부분들을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것은 탁상 공연이었고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평생교육사들이 그 자체를 문제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취미교양 프로그램들을 운영한 그 이후, 저는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는 또 다시 대기업들이 평생학습이라는 성인교육에 대한 콘텐츠에서 취미교양에 집중하고 있다는 그런 칼럼을 본 적도 있습니다. 원데이 클래스, 나 혼자 산다의 부분들도 보시게 되면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평생학습은 더 중요하다는 부분들이 이제 부각되고 있는데, 취미교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취미교양을 하고 난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저는 수행세학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또 교정학습, 회계학습도 얘기하는데, 계속적으로 저희는 그 취미교양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그가 그 학습이 어떻게 그 삶에 영향을 미치고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갖느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생활 속에서 다시 순환되느냐, 이 부분들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사 자체의 임무 중에서 그 취미교양 과정을 통해서 그 이후에 있는 이분들이 생각하는 가치, 이분들의 삶과 연결된 활동,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고, 그것이 전문가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고, 그래서 아까 평생학습 도시에서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은 취미교양 프로그램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취미교양 프로그램들을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환원할 것이냐,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지현입니다. 네, 저도 그 박성현 실장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인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실태 조사를 하면 취미 교양 비율이 너무 높다. 이 취미 교양 프로그램에 너무 집중되고 편향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장에 들어오는 평생교육사들은 아마 처음에 들어온 평생교육사는 저도 그렇고 아마 공통된 생각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사업을 이끌어 나가면서 이 취미 교양 프로그램에 다수 집중되어 있는 현상이 단순히
이 문제가 있다는 관점으로 알아봐야 될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이 취미 교양 프로그램이 그냥 하나의 취미 교양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금에 있어서는 학습자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하나의 분야로서 작동을 할 수가 있다. 지자체에서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문해교육.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문해교육만 한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참여율이 높을까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서서 노래교육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30분 또는 1시간 정도는 노래교실, 몸풀기, 건강체조 하고 나서 학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야 배움이 즐겁다는 거죠. 그래서 취미 교양 프로그램도 지금은 단순히 지표적인 측면으로서 너무 편중되어 있다, 잘못되어 있다라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이게 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또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샵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미용실 안에 네일샵, 네일샵 안에 눈썹, 연장술 하는 이것들. 이 평생교육도 이 취미교양 분야는 하나의 그 또 샵이샵 개념으로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제가 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단어가 결합된 게 참 묘한데 취미하고 교양을 붙여서 말한다는 거예요. 교양이 취미가 되고 참 고상하죠. 취미를 교양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교양과 관련해서는 많은 담론이 있습니다. 어쩌면 러닝 투 B라고 했을 때 그 B를 채우는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교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연회장님께서 국민 전체 또는 구민들의 어떤 교양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그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저희는 이제 스웨덴 학교를 열어요. 단순히 복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복지를 어떻게 이루어갈까? 그러려면 스웨덴이 복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역사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우리하고 비교하고 단순히 취미 교양보다는 취미 교양에서의 방식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를 얘기했다고 하면 셰익스피어에서의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현장에서 우리 현실의 삶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민주시민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죠. 역사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역사에서 끝나겠습니까? 그 역사가 현재 살아있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작동되는가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 평생교육에서 전환시켜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제가 취미교양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죠. 비중이 취미교양 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단순히 재미있으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고 그분들을 끌어들여서 마지막 사업이 되었으면 오히려 강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평생교육사를 통해서 역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잖아요. 전 그러면 그게 취미교양이 아니고 저는 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민주시민교육이죠. 모든 소재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이제 얘기된 것 중에 제시형 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시형 평가 얘기가 안 나왔으면 이런 긴장감이 있을까요? 평생학습 도시에 챌린지가 된 게 전 이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육부가 단순하게 자기들 주장만을 계속 얘기할까요?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시형 평가 문제가 교육부에서 문제 제기됐을까요? 저는 현장에서 얘기됐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도시 협의회를 열면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단체장분들이 안 오세요. 몇 개들씩 올 것 같아요? 총회할 때나 되면 한 50개 정도 오면 많이 오고요. 그런 어떤 그
선출에 대한 이런 게 별로 없으면 10개 보기가 힘들어요. 공식적으로 167개, 우리 아카운트한테 169개인데 그러면 이렇게 단체장도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평생학습 도시라고 하는 게 그 단체장의 어떤 공적 가운데 뭔가 자기 도시에 자랑하기 위한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까 경기도에서 다양한 그 벤치마킹할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얘기들이 제대로 공유가 되느냐는 거죠. 다른 곳에서 잘하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공유했으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나아지겠죠. 226개 시국으로 하나씩만이라도 수거 벤치마킹하면 226개의 좋은 점들이 우리 사회를 다 업그레이드시킬 겁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재기적 평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죠. 저는 충분히 교육부에서 수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하는데 안 듣네?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똑같이 평가를 받아야 될 도시이지만 도시가 탈락시키기 위한 재기적 평가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교육부도 과거 같은 권위주의 시대의 교육부가 아니잖아요. 또 부평원에서 이렇게 유명한 원장이 나와 계시는데 이거를 다 들으셨는데 무지막지하게 평가하는 쪽에 동참할까요?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탈락에 대한 것들이 점수가 그렇게 작게 그래서 뭐 특별하게 무슨 전문가 뽑듯이 하는 이런 제도가 아니라면 이게 충분하게 일정하게 평생학습 도시로 되어졌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도 한다면 평가 요소는 많지만 이게 진짜 어려운 과목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둠으로써 이게 인증자가 되는 어떤 시스템이든지 간에 이러한 자극이 있음으로써 평생 교육사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가 되는 거고 여러분의 기회가 더 많은 곳에 다시 한번 도시의 단체장이 중요하잖아요. 단체장에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 또 이것을 기회로 생각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자연스럽게 최기순 평가와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있다고 하잖아요. 사실 디테일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 그 디테일 때문에 큰 줄기가 흐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서로 얘기하고 챙겨보고 점검하고 하는 것들은 언제나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요새 저희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전화해서 모셨을 때도 그렇고 이런 분 저런 분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생교육법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국가만 그렇습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행해야 한다. 의무사항이죠. 국가의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입니다. 그 의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각 시도는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도의 사무예요. 평생교육 진흥은. 그렇죠? 그리고 평생교육법에 타 법령과의 관계라고 하는 조가 있어서 거기에 타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률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법을 그런 식으로 잘 이렇게 융통성 있게 풀어나가면 참 좋은데 우리나라 법은 그렇게 작동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챙겨야 할 사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교육과 관련된 사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교육과 관련된 사무는 초중등 학교 교육과 관련된 사무고 그것도 주로
시설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 사항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육감에게 위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 지능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챙길까요? 안 챙길까요? 평생교육법에 있잖아. 그거 있으니까 챙겨야지. 지방자치단체장님 중에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어떤 법이 변하면 그 법에 따라서 관련된 법들을 개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아주 작은 착구라고 하더라도 그걸 개정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교육법은 아직은 미완의 후단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미완의 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방자치법에 평생교육 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하면 현재 하고 있는 일입니다. 평생교육 지능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에 특히 평생학습 도시의 경우에는 더더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인식하고 관련된 이런저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을 정말 평생교육법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의 법의 근거로 분명하게 설정해 두면 저는 그게 가능하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 그것을 먼저 여쭤보고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게 법에 규정되면 훨씬 더 강제성이 있겠죠. 그리고 단체장들께서 관심을 가지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단체장들이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는 단체장들도 많이 있는 반면에 169개나 되다 보니까 또 많은 부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관심을 갖는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아니면 또 법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통해서 그 문제가 제기되어지면 저는 그러한 것 때문에 단체장들이 자기의 본능상으로 일하지 않게 되니까 생각하고요. 그런 영역들이 현재 평생교육사들이 임기제로만 되어져 있는 이런 영역들을 정식적으로 이 행정처과 마찬가지 정기적으로 편입되는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현장에서 좋은 모범 사례들이 결국은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를 오늘 여러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정혜미 평생교육사가 오늘따라 이제 6급 팀장으로 이렇게 승진되어졌는데 왜 행정직에 불만이나 저항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모범 사례를 만들어내면 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 현장에서 이런 평생교육사들의 노력들이 이러한 것을 뚫고 나가는 거 아닌가. 과거에 우리 박성경 실장님이 유리천장을 뚫어가는 과정에 서름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다음 후배들이 그 다음 길을 뚫어갈 때는 조금 더 쉽게 뚫어가고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이고 의제를 통해서 활동화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각 단체장들도 평생교육사의 실적과 행동이 얼마나 자기 지방 도시에 영향을 주는 것인가 그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당연하게 인사적인 부분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럼 꼭 이게 법에서 규제화되는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의 성과를 피드백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구체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각 도시별로 이러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에 함께 핵적 연대를 하시면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딴 거 없습니다. 남의 거 베끼는 겁니다. 예.
저는 항상 그 얘기 하거든요. 도시별로 잘하는 게 뭐냐? 남의 거 베껴가지고 내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지금 226개 시도구에서 아까 얘기했던 화성의 사례든지 남양주의 사례든지 오산의 사례든지 서대문구의 사례든지 베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도시는 그 도시 주민까지 다 아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그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 잘한다는 평가가 나오게 되면 그게 누구의 공일까요? 구체적으로 보면 거기 살던 평생교육사의 활동이거든요. 저는 이런 점으로 좀 나가는 부분도 그때 참고해 주시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그 국가제도 안에서 평생 학습을 시행한다 생각한다는 게 솔직히 인원적인 측면에서 된다면 지금 현장의 평생 교육사들이나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평생학습 관계자들이 힘든 점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다면적인 상황들 그리고 그 상황들에 대해서 대처하고 또 안정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들은 그 현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 현장 관계자들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그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자체장이나 그런 중소기업의 사장이 같은 경우에는 이 조직의 그 굴러가는 조직의 목적 그리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잘 굴러가고 있는지를 바라본다면 그 굴러가는 그 바퀴를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연 사장이 보고 있을까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 하나의 기업에 있어서 지자체에 있어서 하나의 큰 이슈가 터진다. 그러면 그 이슈를 담당하는 담당자에 대해서 눈여겨볼 수는 있겠죠. 이 평생학습이라는 게 지자체에서 그 하나의 중심적인 측면에서 작용을 했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자체장의 사무로 둔다고 하더라도 진행해야 된다는 법적 책임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지자체장이 정말 책임지고 끌고 나갈까 하는 것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현장에서 많이 겪는 어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네, 시간이 부족해도 솔직히 제가 죄송한 게 발표도 제가 시간 많이 잡아먹었더라고요. 타임을 켜놓고 했는데도 16분을 더 잡아먹었어요. 양해해 주실 건가요? 괜찮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배고프시죠? 그래서 일단 그래서 현장의 평생 교육사들은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 가고자 하는 학습 독시의 궁극적인 방향이나 목적에 대해서는 심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우리 현장 담당자로서 현장에 일어나는 그 다양성을 무시하지 않느냐, 너무 배제하고 나가지 않느냐 하는 우려 섞인 시선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내가 살아갈 일할 위치를 잃는다면 내 인생 자체가 또 한 번 터닝 포인트, 또 새로운 전환기를 또 맞아야 되고 그 전환기를 맞이하는 게 또 하나의 개인으로서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모이고 또 목소리를 내려고 먼 길을 달려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박성민 사. 지방자치법 안에 지금 평생학습 재능 이야기 있던 거죠. 당연히 저는 찬성을 하고 2011년 기준으로 통생교육 전담 부서가 63.4%였거든요. 저는 2019년이니까 아마 70, 80% 정도 전담 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전담 부서가 그만큼 설치되었다고 해서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지고 평생교육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도 많이 선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수 특별한 건 없고 금강산 도 식구들입니다. 아무래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한참 전입니다만 국회에서 하는 연수 자리에 참여를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소집한이라고 하는 그런 주최한 행사였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연수 내용으로 다른 것은 인권 경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돈을 주나요? 사람을 주나요? 안 주지요. 그런데 힘이 있습니다. 인권 경영이라고 하는 화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 앉아서 속으로 한숨을 푹푹 쉬었습니다. 왜 평생학습은 그게 안 되나? 그렇게 중요하다고 다 얘기하는데 모든 부처의 공식 문건에 평생학습이 안 들어간 문건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인권 경영에서 말하는 그 인권과 같은 그 힘을 갖지를 못하는가 속으로 생각하면서 한숨 푹푹 쉬었습니다. 그런데 한숨 쉴 일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정말 교육이라는 매개 또는 학습이라는 매개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론 인권 자체도 교육이라는 매개를 통해야만 우리 인권에 대한 의식, 우리의 행동 이게 수준이 올라가겠죠. 그만큼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 다친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각각의 있는 자리에서 너무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교육부 산하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평생교육법이라고 하는 교육부가 관장하는 법 안에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상상력은 그리고 우리의 실제 활동은 거기에 갇혀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훨씬 더 펼쳐야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들로가 얘기한 그 4개의 기둥을 위안으로 번역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기 위함, 행동하기 위함, 더불어 살기 위함, 존재하기 위함. 그게 아니라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지요. 삶 속에서 알아가는 학습을 하고 행동하는 학습을 하고 삶 속에서 하는 일입니다. 따로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거 없이는 우리의 삶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삶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평생학습, 평생교육을 영역으로 가둬놓는 그 사유를 우리가 하루빨리 좀 떨쳐내야 그래야 다른 부처에서도 우리 쪽을 좀 더 주목해서 바라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는 아까 문 회장님 얘기하셨습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사람들의 시야를 바꾸어내는 최전선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계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많고 아까 저 QR코드에서 질문 받고 그런다고 했습니다만 이 세상 이 뜻대로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되지는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 다또 할까요? 질문은 근데 시간 관계가 너무 많긴 한데요. 평사도시 재지역 평가에 관련해서 혹시 수정할 수 있는지 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싶고요. 또 자치단체장과 함께하는 평사학습 워크 수업 하는 거 너무 좋은 의견인데 문석진 회장님 그것도 괜찮으신가요? 이게 두 개가 왕창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쪽에도 그 의견을 접수하는 창구가 있고 타임지에도 있고 전국 평생학습 도시 회비에도 있습니다. 그쪽으로 의견을 주시면 수업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2부 시간에 같이 토론해서 나왔던 걸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장님들과 함께하는 워크숍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단체장들한테. 근데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단체장들 시간 내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몇 분이라도 대표적인 단체장들이 있어요. 평생학습 도시에 관심이 많은 단체장들, 예를 들면 오산시장이나 또 희성시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토의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양평구수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만들어 보겠고요. 또 제가 어쨌든 뭐 개인적인 친분이죠. 교육부 장관 부총리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의견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도 혁신교육지구 협의회 총회에서 또 만나기로 돼 있어요. 청주에서. 그래서 청주 가서도 별도로 의견 전달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못하고요. 두리뭉실하게 합니다. 이를테면 지금 오늘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일단 그 교육부에서 재정 평가할 때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하지 마시고 현장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수렴해 주시라 이런 정도만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실무자 통해서 다 보고받지 않겠어요? 또 지난주에도 사회관계 장관 회의를 중앙부처에 가서 교육부장과 함께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분이 좌장이에요. 사회부총이라서. 보통 지방정부들은 안 가는데 지방정부 대표로 몇 사람이 가서 사회적 돌봄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앞으로도 사회관계 장관 회의가 또 열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간을 통해서도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전달하는 참고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분의 모든 결과를 해주셔야 전달하겠죠. 그러니까 토론만 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우리가 구체적인 제안 제시할 수 있나요? 네. 있나요? 네, 그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 일정표대로 진행이 안 돼서 제가 진행자는 아니지만 죄송하고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시간 마련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매번 발표도 해주시고 또 갑자기 미리 던진 질문 아닌 질문들 막 답변하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가 같이 지면 촬영을 같이 찍어서 교육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